호주의 한명문 대학교 강의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며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어 며칠 밤을 꼬박 사운 한 여학생이 퀭한 눈으로 강의실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주변 남학생들을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 지금 머리도 깨질 것 같고 온몸이 너무 아픈데 누구 나랑 지금 당장 섹스할 사람 없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저 학생이 공부하다 미쳤구나 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학생이네 라고 생각하며 혀를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학을 전공한 저의 관점에서 이 학생의 돌발 행동을 분석하자면 이것은 미친 짓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 본능이 보낸 가장 정확하고 처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극한의 스트레스와 신체적 통증 상황에서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가장 강력한 천연, 진통제이자 피로회복제를 찾게 되는데 이 학생의 무의식은 그 해답이 바로 섹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남녀 상열지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혹은 외면했던 우리 몸속의 기적 같은 치유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병원 문턱을 밟지 않고도 10년 더 젊어지고 침실에서 건강을 되찾는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여학생은 하필이면 그 순간에 섹스를 원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랑을 나누면 예뻐진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곤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매우 정교한 내분 비약적 근거를 가진 과학적 사실입니다. 성관계는 우리 몸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타임머신과도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로열 에든버러 병원에서 10년간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그 비밀이 명확해집니다. 연구팀은 수천 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제 나이와 타인이 추정하는 외모 나이의 격차를 분석했는데 일주일에 평균 3번 이상 규칙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무려 7년에서 12년이나 더 젊어 보였습니다. 이 놀라운 동안 효과의 핵심에는 바로 DHEA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회춘 호르몬이라 부르는 이 물질은 성적인 흥분과 오르가슴을 느낄 때 평소보다 5배 이상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피부를 지탱하는 콜라겐의 합성을 돕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복부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수십만 원짜리 기능성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뜨거운 밤 한 번이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재생 에너지를 불어넣는 셈입니다. 특히 성관계 직후 거울을 보면 얼굴이 발그레하고 윤기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홍조가 아닙니다. 격렬한 호흡과 심박수 증가로 인해 전신의 혈액 순환 속도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빨라지면서 미세한 모세혈관 끝까지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는 현상입니다. 마치 고압 산소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부 세포 하나하나가 숨을 쉬게 되고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되면서 피부톤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비싼 에스테틱 관리를 받고 나왔을 때의 피부 상태가 바로 이와 흡사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성관계는 돈이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폐경기가 다가오면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생기는데 규칙적인 성생활은 난소를 자극하여 에스트로겐 분비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이는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하고 질 건조증을 예방하며 여성으로서의 생동감을 잃지 않게 합니다.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울 속에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늙어 보이고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관계는 고환을 자극하여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근육량을 유지하고 뼈를 단단하게 하며 뱃살이 처지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2회 이상 관계를 가지는 남성은 동년배에 비해 신체 활력 지수가 10.8년이나 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겉모습에서 우리 몸 내부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살거나 조금만 무리해도 입병이 나는 분들이 계신다면 영양제를 찾기 전에 부부 관계의 횟수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윌크스 대학교 연구진이 대학생 110이 명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타액을 채취하여 그 안에 포함된 면역 글로불린 A 항체 수치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 항체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할 때 최전선에서 싸우는 1등 공신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성관계를 갖는 그룹은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는 그룹이나 반대로 너무 무분별하게 자주 하는 그룹에 비해 면역 항체 수치가 무려 30%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적절한 사랑이 면역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튜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노년의 주인공이 뒤늦게 사랑에 빠지면 갑자기 앓던 병이 낫고 지팡이를 던져버리는 장면을 보곤 하는데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나누면 뇌는 몸 전체에 살아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백혈구의 활동성을 극대화합니다. 이것은 진화론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생식을 하고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는 개체가 건강해야 하므로 우리 몸은 성행위가 일어나는 시기에 맞춰 면역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섹스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가장 적극적인 생명 활동인 셈입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 있어 성관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쓸 일도 없는데 아껴야지 라고 생각하며 금욕 생활을 하려 하시는데 이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잘못된 상식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기관은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용불용설이 가장 철저하게 적용되는 곳이 바로 생식기입니다. 고인물이 썩듯 정자 역시 오랫동안 배출되지 않고 고환이나 부고환에 머물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를 받아 DNA 구조가 손상되고 운동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금욕기간이 열흘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자의 질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내부에 고여있는 염증성 물질과 노폐물을 씻어내고 새로운 전객의 생성을 유도하여 전립선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해줍니다. 50대 이후 남성들을 괴롭히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규칙적인 사정입니다. 호주 멜버른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대에서 50대 사이에 사정을 많이 한 남성일수록 전립선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수도관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흐르지 않는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듯 남성의 전립선도 주기적인 배출이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끼면 똥 된다는 속된 말이 비뇨기과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명언인 셈입니다. 또한 건강한 성생활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도 합니다. 남성의 발기는 단순히 성적인 흥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혈관에 혈액이 순식간에 차오르는 매우 복잡한 혈관 역학적 과정입니다. 따라서 발기가 잘 된다는 것은 심장 펌프 기능이 정상이고 혈관 내벽이 깨끗하며 혈액 순환이 원활하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어느 날부터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기능의 문제, 이전에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 어딘가가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기 부전 증상이 나타난 후 평균 3년에서 5년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발병한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침대 위에서의 능력이 곧 내 혈관의 건강 성적표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관계는 단순히 종족 번식이나 쾌락을 위한 행위를 넘어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남성 질환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체크하는 종합적인 건강검진이자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주로 우리 몸의 하드웨어를 강화하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성관계가 우리의 소프트웨어, 즉 뇌와 심장, 그리고 통증 조절 시스템에 미치는 더 놀랍고 신비로운 영향들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부부 사이에서 잠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 가장 흔하게 쓰는 핑계가 바로 나 오늘 머리가 너무 아파 혹은 몸살 기운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두통이나 근육통은 성관계를 피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당장 사랑을 나눠야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는 아주 흥미로운 통증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성적인 흥분이 고조되고 절정에 이르는 순간 뇌에서는 엔돌핀이라는 천연 마약 성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 엔돌핀은 우리가 병원에서 맞는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무려 100배에서 200배나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르가슴 도달 직전과 직후에 우리 뇌는 외부의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척수로 내려보내는데 이로 인해 편두통은 물론이고 관절염으로 인한 쑤시는 통증, 심지어는 치통까지도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생리통이 심할 때 진통제를 드시는 대신 자위행위나 성관계를 통해 자궁의 수축과 이완을 유도하면 우렬되어 있던 혈액이 빠르게 배출되면서 통증이 거짓말처럼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엔돌핀의 진통 효과와 자궁 근육의 이완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 매운맛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찌뿌둥할 때 유독 불닭 볶음면이나 아주 매운 낙지볶음 같은 음식을 찾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매운 것을 먹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쾌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시죠. 사실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라 혀가 느끼는 통증, 즉 통각입니다. 우리 뇌는 혀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감지하면 이 비상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뇌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천연, 진통제인 엔돌핀을 급격하게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나서 느끼는 그 개운함과 행복감은 사실 뇌가 고통을 잊기 위해 뿌려준 호르몬 샤워 덕분인 셈입니다. 성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격렬한 신체 활동과 감각적인 자극이 뇌를 자극하면 뇌는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고통을 잊게 만들기 위해 최고의 행복, 호르몬들을 칵테일처럼 섞어서 분비해 줍니다. 그러니 아내가 혹은 남편이 나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 라고 말한다면 등을 돌리고 잘 것이 아니라 따뜻한 스킨십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이 닿는 순간 피부의 감각 수용체가 반응하여 통증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경로를 막아버리는 관문 조절 효과까지 더해지면 그 어떤 물리치료보다 효과적인 통증 완화제가 됩니다. 이제 통증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년 이후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인 심장마비와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침실에서의 규칙적인 운동이 이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가장 즐거운 방법이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성관계는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동안 심박수는 분당 120회에서 150회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가벼운 조깅을 하거나 테니스를 칠 때와 비슷한 수준의 운동 효과를 냅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 근육은 펌프질을 더 강하게 하며 단련되고 혈관의 탄력성은 좋아집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 연구팀이 2,400명의 남성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일주일에 2번 이상 성관계를 한 남성은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하는 남성에 비해 치명적인 심장마비 발생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50%라는 수치는 현대의학의 어떤 예방약으로도 달성하기 힘든 기적적인 감소율입니다. 또한 성관계는 혈압을 낮추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게 하거나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게 하여 인위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만든 뒤 혈압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평소 성관계를 꾸준히 해온 그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혈압이 급격히 오르지 않았고 올랐던 혈압도 아주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탄력성을 보였습니다. 반면 성관계가 없는 그룹은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치솟고 회복 속도도 매우 더뎠습니다. 이것은 성관계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훈련을 시켜주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도 혈관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의 심장 건강에도 성관계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남성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데 주 2회 이상 오르가슴을 느끼는 여성은 심장 질환 발병률이 30% 이상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장이 튼튼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을 넘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숨이 차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를 느끼는 분들이라면 헬스장에 등록하기 전에 먼저 부부 관계의 횟수를 늘려보시는 것이 더 즐겁고 지속 가능한 심장 강화 훈련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현대인의 고질병이자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과 스트레스, 그리고 불면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독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뱃살을 찌게 하며 뇌세포를 파괴하여 기억력을 감퇴시킵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바로 사랑을 나눌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입니다. 일명 포옹 호르몬 또는 신뢰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은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높여주고 불안감을 잠재우며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항구울제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옥시토신 효과가 성관계 후에도 최대 24시간까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즉, 어젯밤 사랑을 나눴다면 오늘 직장에서 상사가 화를 내거나 곤란한 일이 생겨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멘탈 방어막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면접 혹은 큰 계약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날 밤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합니다. 베타 차단제 같은 신경 안정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불안을 잠재우고 자신감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면제 없이 꿀잠을 자게 해주는 효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며 스마트폰을 보거나 술을 한 잔 마시는 것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성관계 후 절정에 도달하면 우리 뇌는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깊은 이완과 졸음을 유발하는 수면 유도제 역할을 합니다. 남성분들이 거사를 치르고 나서 코를 골며 골아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여성분들이 서운해하시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프로락틴이 뇌를 마취시키듯 휴식 상태로 강제 종료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이때 자는 잠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적절히 조화된 아주 질 좋은 숙면이기 때문에 짧게 자더라도 피로가 말끔히 풀리는 개운함을 선사합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우리 뇌 속에 쌓인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할 시간을 확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규칙적인 섹스는 불면증을 치료하고 뇌를 청소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즐거운 뇌 건강 관리법인 셈입니다. 우울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맞닿고 천이 섞이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자존감을 확인시켜줍니다. 외로움이 사무치고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누군가의 온기는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은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여성들이 우울증 척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있는데 연구진들은 전객 속에 포함된 프로스타글란딘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미량의 호르몬들이 질 점막을 통해 흡수되어 여성의 기분을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피임이나 성병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돔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남녀의 육체적 결합이 단순한 마찰을 넘어 생화학적인 물질 교환을 통해 서로의 정신 건강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관계는 통증을 없애주고 심장을 뛰게 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평온한 휴식으로 바꿔주는 전천후 건강 지킴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은 더 깊고 내밀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연 돈이 많으면 성생활이 더 행복할까?에 대한 속물적이지만 현실적인 질문부터 성관계가 우리 몸의 뼈대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암세포와 싸우는 구체적인 전술까지 다음 파트에서 더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할 만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질문이죠. 과연 돈과 섹스는 어떤 관계일까? 돈이 많으면 침대 위에서도 더 행복할까? 지난번 영상 댓글들을 보니 돈 없으면 부부 싸움만 하느라 할 마음도 안 생긴다.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면 알아서 잘하게 된다. 라는 뼈 있는 농담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뉴캐슬 대학 연구진이 이 속물적인 가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 남성 파트너의 수입이 증가할수록 여성 파트너가 오르가슴을 느끼는 빈도가 비례해서 높아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남성의 경제적 능력은 여성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는 곧 심리적 이완으로 이어져 성적인 몰입을 돕는다는 진화 심리학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시시대에 사냥을 잘해오는 남성이 매력적이었던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력이 그 매력의 척도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갑부들은 매일 밤 천국을 경험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축적하게 되면 오히려 행복도가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유혹의 손길도 많아져 부부 관계의 신뢰가 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소득 하위 99%에 속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상위 1%의 부자들보다 성관계를 통해 얻는 행복감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부자들은 값비싼 샴페인이나 명품 선물 같은 외부적인 자극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서로의 청화, 친밀감 그 자체에서 순수한 위로와 행복을 얻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생활의 만족도는 통장 잔고의 액수가 아니라 파트너와의 정서적 교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심을 다해 사랑을 나누는 부부는 연봉이 수천만 원 오른 것과 맘먹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경제학적 분석도 있습니다. 섹스는 돈 안 드는 최고의 복지이자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다시 의학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뼈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찾아옵니다. 뼈가 약해지면 가벼운 낙상에도 엉덩이뼈나 척추가 부러져 평생을 누워 지내야 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실에서의 운동이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결핍이 골다공증의 주원인인데 규칙적인 성생활은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뼈의 밀도를 높이는 조골세포를 자극합니다. 성관계를 통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꾸준히 유지하는 남성은 70대, 80대가 되어도 꼿꼿한 허리와 튼튼한 다리를 유지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침대는 단순히 잠을 자는 가구가 아니라 뼈를 단련하는 최고의 체육관인 셈입니다. 또한 성관계는 우리 몸의 균형 감각과 유연성을 길러줍니다.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근육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평소 쓰지 않던 척추 기립근과 골반적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는 노년기의 낙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넘어지지 않는 힘은 하체의 근력과 코어 근육에서 나오는데 섹스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단련시켜줍니다. 중년 여성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요실금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성관계 시 질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케겔 운동 효과를 냅니다. 이는 골반 밑을 받치고 있는 근육들을 튼튼하게 만들어 방광이 처지는 것을 막고 소변이 새는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병원에서 요실금 수술을 권유받기 전에 남편과의 잠자리를 통해 자연 치유를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돈도 안 들고 고통도 없으며 오히려 쾌락을 느끼면서 병을 고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치료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질병인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전립선암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성관계가 암을 예방하는 기전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유방암의 경우 옥시토신과 DHEA 호르몬이 유방 조직의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에서는 성관계를 갖지 않거나 빈도가 매우 낮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유방암 발병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호르몬의 불균형이 암의 원인 중 하나임을 고려할 때 건강한 성생활이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암이나 폐암 같은 다른 암들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 강화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매일 우리 몸에서 수천 개씩 생겨나지만 면역세포인 NK세포가 이를 찾아내어 죽이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증에 빠지면 이 면역세포들이 힘을 잃고 암세포가 자라나게 내버려 둡니다. 성관계를 통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엔돌핀과 행복 호르몬으로 무장한 상태에서는 NK세포의 살상 능력이 극대화되어 암세포를 초기에 박멸할 수 있습니다. 암을 이기는 가장 즐거운 항암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암투병 중인 환자들에게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생활은 권장됩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고 통증을 완화하며 파트너와의 유대감을 통해 투병 생활의 외로움을 이겨낼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파트너가 없는데 어떡하나 라고 걱정하시는 싱글 분들이나 사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파트너와 함께하는 성관계가 정서적인 면에서 가장 이상적이지만 차선책으로 자위행위 역시 신체적인 건강 효과의 상당 부분을 공유합니다. 사정을 통한 전립선 청소 효과나 오르가슴을 통한 진통 효과, 수면 유도 효과 등은 혼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 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성적 에너지를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발산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이 내 몸을 위한 셀프 케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과유불급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과도한 성행위는 오히려 피로를 누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방사과다는 전기를 소모시킨다고 경계했듯이 서양 의학에서도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빈도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통 20대에서 30대는 일주일에 2, 3회 40대에서 50대는 일주일에 1, 2회 60대 이후는 2주에 1회 정도가 평균적인 권장 횟수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일 뿐 정해진 규칙은 아닙니다. 다음 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피로감보다는 개운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의 횟수입니다. 횟수에 집착하기보다는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서로가 충분히 교감하고 만족하는 질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파트에서는 성관계가 우리의 뇌를 어떻게 똑똑하게 만드는지, 치매 예방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중년 이후에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팁들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혹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포기하려 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제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와 몸을 다시 깨울 마지막 열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순위가 암보다도 치매라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내 기억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비극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인데, 침실에서의 사랑이 뇌를 늙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인지훈련이라는 사실은 뇌과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코번트리 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50세에서 83세 사이의 남녀 73명을 대상으로 인지 능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매주 성관계를 갖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언어 유창성과 시각적 공간 지각 능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성관계가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고도의 두뇌 활동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파트너의 표정과 반응을 살피며 감정을 교류하고 신체 감각에 집중하며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의 전두엽과 해마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세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성행위 시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해마의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여 뇌가 쪼그라드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줍니다. 말 그대로 머리가 좋아지고 기억력이 생생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뇌 건강을 위해 퍼즐을 풀거나 외국어를 배우라고 권장하는데,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감은 그 어떤 두뇌 트레이닝보다 복합적이고 강력한 자극을 뇌에 전달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학습지를 푸는 것보다 남편의 손을 잡고 아내를 안아주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효과적인 예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침에 하는 사랑과 밤에 하는 사랑이 각기 다른 건강 효과를 준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통 우리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중년 남성에게는 아침이 황금 시간대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침 발기라고 부르는 현상은 밤새 충전된 남성 호르몬의 증거이자 신체가 가장 준비된 상태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사랑을 나누면 남성은 훨씬 더 자신감 있게 관계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성관계는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침부터 옥시토신과 엔돌핀이 분비된 상태로 출근을 하면 하루 종일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되고,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도 유연하게 넘길 수 있는 긍정의 힘이 생깁니다. 반면 밤에 하는 사랑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러니 부부가 서로 상의하여 주말 아침에는 활력을 위한 사랑을, 주중 밤에는 위로와 휴식을 위한 사랑을 나누는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도 권태기를 이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 고민인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질 건조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성관계를 고문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질 점막이 얇아지고 애액 분비가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윤활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굴이 당기면 로션을 바르듯이 건조한 곳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자기 관리입니다. 윤활제 하나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의무 방어전이 즐거운 축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발기부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류 장애로 인해 발기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현대의학은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훌륭한 도구들을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안경이 나쁜 시력을 보완해 주듯 발기부전 치료제는 혈류 순환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것은 부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관계의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20대 때처럼 격렬한 삽입 성교만이 정답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꼭 삽입하고 사정해야만 성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알몸을 부둥켜 안고 천을 나누는 포옹 부드러운 키스, 서로의 몸을 마사지해주는 애무, 그 모든 과정이 넓은 의미의 성관계입니다. 삽입이 힘들면
손이나 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친밀감을 확인하고 쾌락을 공유한다는 본질입니다. 실제로 논영이 부부들을 상담해보면 삽입 없이 서로 만져주고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행 능력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서로가 좋아하는 감각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중년의 농익은 사랑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이 먹고 주책이다 라는 사회적 편견이나 이제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스스로 만든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버리십시오. 선교는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함께 가져가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듯 사랑하는 사람과 몸을 섞고 싶어 하는 욕구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5가지가 넘는 이 놀라운 혜택들, 젊음 건강, 면역력, 진통 효과, 심장 강화, 치매 예방, 그리고 행복감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침실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용기만 내시면 됩니다. 오늘 밤 당장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배우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가벼운 포옹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스킨십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몸에 긍정적인 호르몬 스위치를 켜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 50이면 이제 겨우 반환점을 돌았을 뿐입니다. 남은 50년을 무기력하게 늙어갈 것인지 아니면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핑크빛 설렘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몸과 마음을 살리는 성의학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나 부부 관계에 대한 고민 혹은 오늘 영상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가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김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건강하세요.